최근 신규 청약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이를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 등 무순위 청약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무순위 청약 개선으로 이제 무주택자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건데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개선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국토부에서 예비 청약 예비 당첨자 확대 비율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정부 정책 기조랑 맞는 조처를 취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청약 그 제도가 가지는 방향성은 명확해요. 우선은 무주택자들에게 우선해서 공급을 하겠다. 네. 그다음 1주택자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을 가진 이른바 다주택자들은 그 뒤로 줄을 서라. 근데 이게 합당한 조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떻게 분배를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가장 필요한 소위 말하는 그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을 하자라고 정책을 짜게 됐고 그런 그 조처의 일환으로 이번 조처도 이뤄진 겁니다. 근데 주변이나 뉴스를 봐도 이제 힘들게 얻은 분양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첨은 됐지만 쉽게 아파트를 가져가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아무래도 당첨되고 그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예.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그 첫 번째는요, 그 대출 문제입니다. 예. 그 지난 9.13 대책에서 가장 유의해서 봐야 될 게요. 그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막지 않았어요. 네. 막지 네. 않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전면 차단했어요. 여기서 조금 애매하게 걸린 분들이 그 1주택자들인데요. 네. 1주택자 분들은 그 주택을 당첨받고 나서 청약을 넣고 당첨을 받고 나서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그 팔아야 처분을 되죠. 해야지 예. 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조금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실수예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청약을 넣고 나서 실제로 서류들을 맞춰보다 보니까 그 가점 같은 것들을 맞추는 과정에서 무주택 기간이 안 맞거나 하면서 실수를 해서 네,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건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설마 내가 당첨이 되겠어?라고 생각으로 가볍게 당첨을 넣었다가 이른바 현실 타격을 받는 거예요. 당첨이 되고 나서 현실이랑 맞춰보는 과정에서 네. 아 이거 대출 되겠다. 중도금 이거 어떻게 마련하지? 아니면은 아 이번에 그 육아휴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세 가지 경우로 크게 포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필요해서 넣으시는 분들은 그냥 되겠어라고 넣었다가 되시는 분들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가장 좀 와닿았던 거는 대출 규제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현금 부자나 또 다주택자들이 그런 물량들을 이제 사들여는 요즘에 뭐 표현을 보니까 줍줍 현상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실제로? 네네. 그 올해 그 2월부터 그 무순위 청약이 시작됐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네. 그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요. 총 419세대를 공급하는데요. 네. 그 41%가 계약이 안 됐어요. 계약이 안 됐어요? 174세대가 174세대가 미계약이 돼서 무순위 청약분으로 나왔고요. 그 평촌의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요. 총 659세대를 공급하는데요. 그중에 35%, 그러니까 234세대가 미계약돼서 그 네. 무순위 청약이 나왔고요.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 테릉의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요. 560세대를 공급하는데 11%, 62세대가 미계약돼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걸 이제 줍줍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3개월 만에 지금 네.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청약 제도가 그럼 어떻게 바뀐다라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는요. 크게 세 단위로 나뉩니다. 예. 머리, 가슴, 배로 분류하시면 편해요. 네. 어떻게요? 머리, 우선은 청약 당첨자를 뽑아요. 네. 당첨자를 뽑고 거기서 물량을 소화하는데 거기서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물량을 가슴으로 넘겨요. 처음에 머리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 그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요. 공급 물량의 80%를 예비 당첨자를 뽑도록 돼 있어요. 80%? 네네. 이 가슴으로 넘겨서 예비 당첨자들이 아까 뽑은 80%를 소화하도록 하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또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 배로 넘기는 거예요. 배에서 마지막 물량을 다 소화하는데요. 거기는 1순위, 2순위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19세만 넘으면은 성인만 되면은 네. 아무나 들어와서 그 청약을 받아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이른바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배 부분에서 포진해 있다가요.
머리에서 가슴을 지나서 배로 언제 내려오는지를 기다렸다가 이것들이 이제 청약을 넣어서 그 청약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돗대기 시장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물건 주워 가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줍줍이라고 그래서 부르고 있는 줍줍이라고 겁니다. 네. 하는군요. 근데 이렇게 줍줍이 늘어나면은 아까 제가 초두에 그 문재인 정부의 청약 정책 기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줍줍 즉 그 다주택자들이 신규 주택을 많이 가져가면은 정부 정책 기조랑 어긋난단 그렇죠. 말이에요. 반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게 가슴을 키운다는 거예요. 가슴을. 아까 80%의 예비 당첨자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80%에서 500%, 다섯 즉 배로. 네, 확대. 공급 물량의 예. 5배로 뽑아서 배로 가는 물량을 거의 없애겠다라고. 네. 어떻게든 예비 당첨자로 소화를 시키겠다라는 네, 의지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분명히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비 당첨자로 탈락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들이 결국은 배 부분에서 다시 무순위 청약으로 다주택자 분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경쟁을 안 하고 배 부분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배라니 죄송합니다. 가슴 부분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80%에서 예비 당첨자가 500%라고 하면은 정말 대폭 확대잖아요. 그렇죠. 네. 왜 500%까지 늘리는 걸까요? 이게 무순위 청약을 올해 2월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부가 3달 동안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에 5곳 그 시행된 곳의 평균 청약률을 따져보니까는요. 5.2대 1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공급 물량 대비 5배 정도는 적정 수요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0%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100가구를 모집하면 예전에는 80명이 예비 당첨자였는데 네. 이제는 500명을 예비 당첨자로 둔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비 당첨자가 확대되는 건 뭐 당장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 시점이 따로 있는 건지 또 지역은 또 한정이 돼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그러게요. 궁금하거든요. 그 아무래도 보통 이런 그 조처라든지 그 정책들이 개정된다고 하면은 그 법률 개정들이 이루어져서 한참 뒤에나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 아파트 투유라고 청약 시스템 있잖아요. 예. 그 청약 시스템만 일부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예.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네. 될 예정이고요. 바로 적용될 예정이고요. 예. 투기가열지구부터 지정됩니다. 지금 투기가열지구라고 하면은요. 우선 서울은 전역. 서울을 그렇죠. 전부고요. 네. 네. 그리고 경기도는 과천, 분당, 네. 광명, 하남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대구 수성구랑 세종시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바로 이제 예비 당첨자 확대가 되는 거군요. 20일부터? 네, 20일부터요. 네, 20일부터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그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 신규 주택 공급 절차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간단합니다. 우선은 청약을 받아서요. 1, 2순위 중에서 당첨자를 먼저 내고요. 네. 그때 나머지 이제 공급 물량의 이제 5배까지 예비 그 당첨자를 뽑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머리에서 소화 못한 부분을 다시 이제 가슴에서 소화를 하고 그 뒤에 가슴에서도 소화 못한 부분을 그 배에서 소화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기존 공급 물량의 80%였는데 개선된 게 500%로 네네. 이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시행한 이후도 좀 중요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사실 정부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그 이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지도 굉장히 걱정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대로 될까요? 네, 저는 우선은 된다 안 된다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크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번 조처는 굉장히 미세한 조처였어요. 네네. 유연하게 우선 제도를 설계해 놓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방향이 옳지 않으면 조금씩 틀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핸들을 잘 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실소유자들에게 조금 더 공급 물량을 주겠다라는 거는 분명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약에 제도 개선이나 수정을 하게 된다면 현재 500%로 설정된 이 숫자에도 변동이 생길까요? 그러면요, 이 숫자 자체는 그 원래는 법률에는요, 그러니까 시행령이죠. 시행령에는 4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네. 언제든지 그 시간에 따라서 또는 네. 때에 따라서 정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500%도 얼마든지 위로 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져가지 못하면 그 숫자를 뭐 늘린다거나 훨씬 더 늘릴 수도 이런 것도 있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청약 시장으로 몰리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럼 이번에 이런 청약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기존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7, 8월에 네.
집가가 너무 상승해서 아파트값이 너무 올랐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 재고주택, 이른바 재고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청약으로 조금 눈을 돌리고 계시는데 네. 근데 이른바 실소유자는 저 같은 청년이거나 네, 아니면 네. 신혼부부, 네. 제가 올해 9월 21일에 결혼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같은 신혼부부인데 아무래도 그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실수요자들한테 조금 더 열어주시면은 좋죠. 지금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네.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개인적인 바람도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뭐 분명히 실수요자들 중에는 신혼부부가 분명히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요. 네. 정부의 개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